여러분들이 알아듣게. 자, 우리가 지금 이번 단원이 뭐냐? 여러 가지 방정식의 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정식 풀이. 그 중에서 첫 번째 뭐를 배우냐? 고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워요. 고차 방정식의 풀이. 그래도 우리가 나한테 그래도 수업을 들었으면 방정식과 항등식 정도의 차이는 내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모른다 그러면 내 마음이 또 많이 아프겠죠, 선생님이. 그지?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항등식은 보통 뭐를 찾는 게 주안점이라겠죠? 해가 모든 시기인 거 알아. 해를 찾을 일은 없는 거야, 절대로. 그 뭐죠? 미정계수. 그게 항등식이 되도록 만드는 미정계수를 찾아라. 그래서 뭐 계수기호법도 쓰고 뭐 수치대법도 쓰고 막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제 방정식은 뭘 찾는지가 이제 명확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뭐 찾죠? 해와 그러니까 참이 되는 x값 찾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알고 보면 우리가 1차 방정식부터 배웠어요. 1차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1차 방정식. 방정식의 역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되는데 선생님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이런 거 있잖아. 3x-5는 0이다 라고 됐대. 이게 이제 1차 방정식이죠. 그때 저게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라 보면 뭐 저 정도는 뭐 우리 뭐 충환이도 그냥 암산으로 구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구할 수 있죠? 이거 참이 되는 x값 몇입니까? 충환아 3분의 5죠. 뭐 이거가 이제 1차 방정식의 풀이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배우겠지만 뭐 상수항은 무변 넘기고 이 앞에 있는 계수로 나눈다. 그러면 이제 3분의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참이 되는 x값을 구한 거죠. 이게 1차 방정식의 풀이란 말이야. 언제 배웠다? 중학교 1학년 때. 은근히 애들 못 풀어요. 지금 보면 저거 못 푸는 애가 있을 수 있나? 지금 만들 때 여러분 1번 방정식 못 푼다 그러면 저렇게 쉬운 거를 심각한 애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1학년 애들 중에서는 못 푸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막. 우리 충환이 동생 같은 경우 이제 막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죠. 처음 배울 때 은근히 이제 어려워요. 이제 문자 나오는 거에 되게 싫어해요. 근데 왜 수학인데 문자가 나오는 거죠? 시간이 때가 근데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문자랑 엄청 친하진 않잖아. 절친입니까? 수랑도 절친이 아니지만 문자랑은 더 절친이 아닐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차 방정식 끝났으면 그 다음 숫자가 뭐죠? 당연하겠지만 1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2죠. 2차 방정식 우리가 배운단 말이야. 2차 방정식 이제 근을 찾는 게 목적인데 2차 방정식이 이제 언제부터 나오냐? 중3 때 나오고 또 고1 때도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는 거죠. 중3하고 고1 때 이제 배우게 되면서 뭐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이법에 대해서 근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 인수분해 풀이법.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찾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 알겠지만 중3 때도 맨날 나오잖아. 지겹게. 그죠? 아니에요? 근데 뭐 이런 거 나오면 이런 2차 방정식, 2차식이죠? 최고차항이? 이제 인수분해를 하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0이 되는 걸 찾아서 그럼 x값이 뭐가 돼야 돼? 4 또는 마일이다. 이걸 찾는 게 뭐냐? 일단 4를 대입하게 되면 성립해요. 마일을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야. x 대신에. 나머지 값들은 대입하면 성립할까 성립하지 않을까?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근을 구하는 방법도 배워요. 중3 때. 뭐죠, 표민이요? 근의 공식. 근데 근의 공식은 이제 공식인 거고, 실제적으로 보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든 다음에 제곱근의 원리를 이용해서 뭐를 구한다? 근을 찾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매번 하기 귀찮으니까 그거를 뭐로 만들어 놨다?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바로 근의 공식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공식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요 이렇게 인수분해 풀이가 되는 것도요 근의 공식을 쓰면요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 그래야 돼? 당연히 구할 수가 있어요. 근의 공식은요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냥. 근의 공식 쓰면요 똑같이 다 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럼 왜 인수분해 풀이법을 먼저 써요? 그게 더 간단하니까. 간단하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풀이법을 통해가지고 근을 찾는 게 더 간단하니까 그냥 무조건 근의 공식 쓰면 되잖아요. 근의 공식 무조건 써도 다 나와요. 하지만 인수분해 풀이법이 더 간단하니까 인수분해 풀이법 썼다가 안
되면 이제 근해 공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까지는 무조건 누구를 구할 수가 있냐면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뭐를 구할 수 있다고?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이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죠.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 나오는데, 실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근해 공식을 정말 많이 쓰냐? 생각보다 근해 공식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보통 인수분해 안 되면 뭘로 우리가 많이 갔냐면, 고1 때 이제 많이 배웠겠지만 뒤에 지겹게 나왔을 거예요. 선생님이 내가 맨날 얘기했죠. 아, 이거 중학교 때 안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렇게 많이 나온다. 지겨워 죽겠다. 이런 거 있잖아. 뭐죠? 2차 방정식에서 뭐였을까요? 절대값은 뭐 나눠서 푸는 거고, 뭐 지겹게 들은 거 없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아마 지겹게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앞으로도 지겹게 들을 거예요. 그냥 미쳤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냥 디폴트로 뭘로 연결되냐면, 근해 공식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고 실제로 뭘로 연결되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뭘로 연결된다? 곱셈공식 변형으로 가는 거예요. 이온도 안 된다고 했어. 내가 얘는 이온이 된다 안 된다? 이온도 안 돼. 얘는 그냥 죽으려고 다시 살아야 되냐. 이거는 뭐 근데 뭐 야 근과 계수도 공식 복잡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이것도 못 외웠다. 이걸 못 외울 정도면 내가 스마트폰 사용 못 한다고 봅니다. 나는 그 정도 지능면 스마트폰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뭐 공식이 엄청 복잡하진 않거든요. 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 a분의 마이너스 b, 뭐 알파 베타 곱한 게 알파 a분의 c. 뭐 이게 복잡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사실은 그 인문계 고등학교에 떠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도 못 외울 정도면 이제 좀 심각해진다. 그죠? 그래서 이 곱셈공식 변형으로 연결되는 게 앞으로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내가 아마 여러분들 1단원 할 때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곱셈공식보다 뭐를 더 많이 쓴다고 얘기했냐면 곱셈공식 변형을 많이 쓴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러면 2차 방정식까지는 무조건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거를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3차, 4차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4차 이상은 안 배워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5차도 만들 수 있고 1차도 100차도 만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단지 만들지 않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루는 거는 총 4차 방정식까지 일반적으로 다루신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중에서 이 3차와 4차 방정식을 무슨 방정식이라고 부르냐면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고차 방정식. 그러면 나한테 이제 물어보는 순간 별로 없긴 했는데 3이라는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차인가요? 1, 2, 3? 3이 그렇게 큰가? 그거는 높을 고차 아니야? 그 정도 하면 아는데. 그러면서 그럴 수 있죠. 높을 고차 정도는 그래도 조금 들어보지 않냐? 높을 고차 좀 숫자 커 보인다. 3이 크냐? 어떻게 생각해? 3은 뭐 이렇게 크라고 생각하냐 하면 너무 나는 솔직히 말해서 3은 뭐 안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3은 안 큰데 느낌상 왜 고차 방정식이 불렀을까? 나 또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선생님 좀 이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한번 찍어봅시다. 뭐 안 배웠으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왜 3차 방정식부터 고차 방정식을 부를까? 3이 그냥 느낌상 그냥 3부터는 이제 고를 쓰고 싶었을까? 3고가 있으니까. 갑자기 막 고스톱이 나와서 3고! 3부터 이제 고죠. 그러면서 이제 고차 방정식 뭐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수학자들이 갑자기 고스톱을 너무 좋아해요. 3고! 그래서 해가지고 3부터 이제 고다 해가지고 이제 고차 방정식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죠? 뭐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좀 크죠. 그죠? 3고가 나와서 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한번 찍어봅시다. 성훈아. 왜 고차 방정식이 될 것 같냐? 찍으세요. 안 배웠어요. 알 리가 없어요. 여러분도 있고. 느낌으로 얘기해보는 거예요. 느낌과 필링으로. 그치? 모르겠다. 찍으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모르지. 내가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하냐? 찍으라는 얘기인데. 충환아, 너는 왜 그런 거냐? 너의 느낌과 필링으로 어떻게 딱 오는 게 없어. 별로 없어? 까리한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졸리면 나가서 서서 들으세요. 일단 뭐 중간에는 일단 앉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들어야지 뭐 수학이 뭐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최대한 내가 연구해 오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쉬운 거 시키들 졸면 뭐 어떻게 들을 수가 없잖아요. 뭐 천재면 졸면서도 들으면 알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 천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효민이는 뭘로 찍어보겠습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최대. 우리 계산할 수 있는 건 최대. 자, 얘가 이제 고차 방정식인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해를 못 구해요. 충격적이죠. 자, 뭐를 못 구한다고요? 해를 못 구해요. 해를 못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방정식들은요, 대부분 다 3차,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인수분해 하는 것도 우리가 특수한 경우하면 인수분해 되거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자,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통해서 구했잖아. 그건 못 구해요. 그건 못 구해요. 못 푼다는 얘기야. 못 찾아요. 선생님, 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곧바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못 찾는데 찾으면. 그래서 해를 못 찾게, 일반적으로 못 찾아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요, 한 1000개의 방정식이 있다고 치면, 1000개도 너무 적다. 뭐, 10,000개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거의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고, 대부분 인수분해가 안 될 테니까, 결론은 고차 방정식은 풀 수 있다, 풀 수 없다? 풀 수 없다가 맞는 거야. 그는 구하기가 어려워요. 충격적이죠. 안 충격적이냐? 그러니까 2차 방정식까지는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도 그럼 쓰면 돼요.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I don't know.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물어볼게요. 자, 얘가 나올까요? 못 구하는 거에 풀라고 나오면 미친놈이죠? 아니, 시원아, 못 푸는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그럼 이제 고차 방정식을 봤어요. 그럼 우리는 다 보자마자 뭘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인 거야? 인수분해를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인 거야. 아니, 그냥 구하면, 인수분해 못하면 못 구한다니까? 아니, 뭐 어떻게 구해? 구하는 방, 나도 못 구하는데 너희도 어떻게 구할 건데? 아니, 뭐 나만 못 구하는 게 아니라 다 못 구해요. 그래서 결론은 3차, 4차 방정식을 보면 그냥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근을 찾으라는 100% 문제는요, 다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주는 거예요. 설마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기에. 이건 풀 수 없는 방정식.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본 적은 없어요. 아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봐봐. 고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 게 나와요. 근데 혹시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근을 찾기 어렵죠. 그럴 경우 중에서 특수한 경우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경우가 나와요. 여기서 마찬가지 2차 방정식도 달콤하니 아니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과 계승을 썼잖아. 근데 이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근과 계승을 쓰는 것도 3차 방정식만 가능해요. 4차 방정식은 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안 되는 게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4차는 안녕,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 안녕, 기다린 거야. 그래서 4차 방정식은 진짜로 쉬워요. 그냥 인수분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것도 나오고 가끔 안 되는 게 나오는데 안 되는 게 나오는 순간 누구로 연결된다? 다 근과 계수와 관계로 연결된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진짜 이게 다예요. 자,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풀어볼 겁니다. 잠을 깨기 위해서 우리, 그죠? 이게 다예요. 너무 어렵니? 안 어렵죠? 그럼 이제 문제를 이제 봅시다. 이제 문제를 봅시다. 이제 기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689번. 따라란. 따라란. 자, 얘를 딱 보는 순간, 이제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얘를 딱 보는 순간, x에 대한 몇 차식인 걸 딱 보는 순간 알게 되죠? x에 대한 3차식이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다가 앞에 3차 방정식이라고 얘기 안 해줘도, 우리는 그냥 식만 봐도, 3차 방정식이 나왔구나라는 걸 이제 보는 순간 알아야 되는 거죠. 봤는데 이름을 몰라. 넌 누구냐? 넌 한글식이냐? 이러면 이제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너무 얘네가 서운해하겠죠? 어떻게 나의 이름도 몰라줄 수가 있냐? 너 진짜 이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친구랑 만나는데 내 이름을 몰라. 좀 서운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3차 방정식이면 이제 나한테 이제 배웠던 친구라면 일단 뭐를 시도하게 된다? 무조건
인수분해를 이제 시도하게 되는 거죠. 근을 찾으라고 하면. 그럼 이때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뭐였냐? 우리 인수 파트에서 봐야겠지만 되게 웃겨요. 이것도 x에다가 이거 약수 중에서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0 되는 거 찾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인수 정리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되게 비수학적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고차방정식 풀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때려 맞춘다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런 강력한 그 믿음이 있죠. 아, 뭐 푸는 거에 내진 않았을 거다. 미친놈이 아니라면. 아, 그러니까 출제자가 미쳐가지고 뭐 못 푸는 거 내면 미친놈이죠, 진짜로. 이거는 뭐. 아니, 못 푸는 거 왜 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뭐 친구들끼리 낼 수도 있겠지만 수학자들이 우리한테 내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봐도 너 집어넣으니까 0 될 것 같냐. 1 아니야? 1? 1인가요? 아, 1이네요. 1 넣으면 보통 1에 집어넣으면 대부분 돼요. 그러니까 얍삽하게 분수 넣고 이러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양아치적으로 잘 되지 않아서 1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얘가 뭐냐? 1 빼기 2 빼기 1 더하기 2니까 정말 0이 됩니까? 0 되는 거 확인돼요? 그러면 얘가 결론을 뭐라는 걸 찾은 거야? 1 넣으면 0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얘가 근이라는 걸 찾은 거 안 찾은 거야? 찾은 거지. 그러면 우리가 다 인수정리 알잖아. 근인 걸 딱 찾으면 1을 근으로 가지니까 뭐를 인수로 가진다? x-1을 인수로 가진다. 그게 우리가 고차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거야. 그래서 되게 이제 웃기죠. 이게 뭐 되게 어렵진 않잖아. 대충 뭐 몇 번 들었잖아. 그래. 그래가지고 얘가 뭐를 인수로 간다고? x-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야. 이게 인수 정리야. 그럼 여기를 구하고 싶잖아. 여기 누구니? 라고 알고 싶을 때 쓰는 게 뭐냐? 얘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래서 조리제법을 쓰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죠. 당연히 얘 구하고 싶으면 뭐 여기 15가 있어. 여기 3이 있어. 3 곱하기 네모야. 잠시 깨고 이제 오고. 그래서 이 네모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3으로 이제 나누면 되는 거죠. 그죠? 나누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근을 찾는 방법이 너무 웃겨요. 아니 웃기지 않냐? 그냥 막 대입해가지고 0 되는 거 찾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의 진정한 찍기 시력이 나오는 거죠. 1은 야 이게 진정한 찍기 아니냐? 여기서 1일 것이냐 2일 것이냐 그 느낌과 필링을 탁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고등학교 수학 가르치면서 가장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차방정식을 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되게 비논리적이지 않냐? 아니 원래 보통 수학은 이렇게 탁탁탁 논리적으로 되는데 막 대충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찾아. 이게 얼마나 웃긴 거야. 안 웃기니까? 아니 수학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대충 때려 맞춰서 넣어서 0 되는 거 찾아. 수학에서 그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지금까지? 있었어? 없잖아. 그렇게 비논리적으로 간 적이 없잖아요. 되게 비논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차방정식을 푸는 게 되게 때려 맞추는 거다. 운에 기대서 풀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x만 가졌고 이제 얘를 이제 나눌 때 1차씩 나눠야 되는데 뭐 직접 나눠도 돼요. 근데 우리가 1차씩 나눌 때 직접 나누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를 쓰기로 했죠? 조립 제법을 쓰는 거죠. 근데 조립 제법 어떻게 쓰냐? 다 알잖아. 이거 개수도 이만 3차, 2차, 1차 없으면 0인 거죠. 없는 차수는. 그래서 3차는 몇이야? 개수가 1. 2차 개수는 마이너스 2. 1차 개수는 마이너스 1. 상수항은 2. 그 다음에 얘가 1로 됐으니까 1 넣어가지고 조립제법 쓰는 겁니다. 이렇게. 당연하겠지만 여기 0 안 나오잖아요? 그냥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없잖아. 따라서 떨어졌잖아. 너는 위에서 날아 떨어졌는데 뒤에서 안 나와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계산을 또 망했구나. 다시 해야겠다. 그럼 이제 되게 간단하죠? 이 어떻게 되죠?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그냥 내려와요. 첫 번째 거. 겁나 쉬워요. 그냥 내려온 다음에 이 둘을 어떻게 한다? 곱해요. 곱한 거 어디다 써? 1, 2는 1이죠. 더해요. 되게 쉬워요. 곱하고 더하고 계속 기술만 하면 돼요. 더하면 몇이죠? 마이너스 1이죠. 또 곱해요. 마이너스 1이죠. 여기다 써요. 곱한 거. 또 더해요. 마이너스 2죠. 또 곱해요. 여기다 써요. 더해요. 당연히 0이 나와야 되죠. 나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뭐냐? 얘가 이제 나눈 거에 보시면 이제 상수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죠. 이게 몫이죠. 여기다 쓰면 되죠. 그러니까 x제곱. 1x제곱이니까 x제곱 쓰면 되겠고, 이제 1차항 개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차식까지 떨구면 다 한 거야. 2차식까지 하면 뭐 했다? 다 한 거야. 왜냐? 2차식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쓰면 되는 거야? 뭐 쓰면 되는 거야? 큰의 공식. 큰의 공식. 그러니까 2차식까지만 떨구면 게임 끝이야. 왜냐? 2차 방정식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도 구하면 되는 거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 써서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얘는 안타깝지만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얘가? 되죠. 야, 그래서 되는 거야. 뭐로 되죠?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1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됐으면 이제 근을 찾는 거, 여기서 못 찾으면 이제 찐따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기까지 풀었는데 난 근을 못 찾았다.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당연하겠지만, 뭐, 1은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근이 2.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해도 0이 되는 거고, 2를 대입해도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0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값들을 대입하면 성립할까, 안 성립할까?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그냥 근만 성립하는 거예요. 근이 아닌 건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아요. 집어넣으면 0이 안 돼요. 참이되는 x값을 구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참이되는 x값을 구했다, 안 구했다? 구했다, 이게 끝이에요. 이런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1번에 나올 수 있다는 거지. 틀리면 혼난다, 안 혼난다? 혼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연습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저 조리제법 할 줄 알아요. 저 이거 너가 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맞출 수 있는 거 연습만 하면. 이걸 연습 안 하면 못 맞췄다. 이건 혼나야 되는 거죠. 아니, 혼나야 되죠.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볼게. 가장 큰 근을 알파라고 한대. 자,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이것도 모를 정도면 이제 좀 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알파인 거야. 가장 크니까. 가장 작은 게 뭐래? 베타래요. 누가 봐도 마이너스 1이 가장 작죠? 이거 베타예요. 알파에서 베타를 빼래. 그러니까 2에서 마이너스 1이 빼라는 거야.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몇이 된다? 3이 되는 거예요. 탑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대표 문제를 내가 못 풀었다. 못 풀 수 있나요? 이거 뭐만 할 줄 알면 되죠? 이제 얘 약수 중에서 대충 넣어서 0 되는 거 찾는다. 그 다음에 x 인수를 가진 거 아는 순간 뭐 한다? 조리제법 써서 나눠가지고 여기 구한다? 구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근의 공식 써서.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근의 공식 쓰면 2개 나오겠죠? 여기서 근 하나 나오죠. 총 3개 나오는 거죠. 3차 방정식은 근이 총 몇 개 나온다? 3개. 정말 재밌는 거 알아? 1차 방정식은요, 근이 무조건 하나 나와요. 2차 방정식은요, 무조건 근이 2개 나와요. 허근까지 포함해서. 중근도 같은 근이 2개 있는 거야? 3차 방정식은 허근까지 포함해서 근이 몇 개 나온다? 3개. 느낌 오죠? 그럼 4차 방정식 근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재밌죠? 그럼 100차 방정식은 근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100개까지 나와. 허근까지 포함. 허근까지. 근데 우리 사실 허근은 별게 알고 싶지가 않아요. 존재하지도 않는데 뭐 어떡하냐. 아니 뭐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근에 더 관심이 많겠냐? 실내. 솔직히 말해서. 아니 안 보여. 존재도 안 해.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알아도 뭐 쓸 수는 있는데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100차 방정식은 제가 100개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이제 좀 이따가 나가면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죠. 내가 내 손으로 한 땀 한 땀 풀고 안 되면 또 질문하고. 조리제법 하는 것도 우리 아까 전에 다 연습해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한 땀 한 땀. 자, 그러면 이제 3차를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몇 차를 좀 하면 재밌을 것 같냐 봤더니 그 다음에는 뭐 4차 정도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4차 문제를 보니까 691, 692, 693이 4차예요. 그 중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69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고차 방정식 문제들은 아몰랑 뭐 해야 된다?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인수분해만 할 줄 알면 틀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인수분해 놀이예요. 무슨 놀이라고요? 인수분해 놀이. 690. 자, 여러분 연습해 볼 때는 당연했지만 내가 풀어줄 동안 다시 한번 다 풀어보세요. 이제 허근을 구할 때는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자, 이제 0이 되는 것도 집어넣어봐야 됩니다. 뭐 넣으면 0 될 것 같냐, 우리 서은아? 느낌과 필링 한번 좀 발휘해봐라.
마이너스 1. 성훈이는 마이너스 1을 찾겠습니다. 한번 넣어봅시다. 0이 정말 나오는지. 자, 마이너스 1의 4승은 1이죠. 자,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아니야? 1인데 마이너스 1이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이랑 마이너스 1 곱하니까 3이죠? 마이너스 2. 0 되네. 오, 잘 찍었어요. 보통 1하고 마이너스 1 제일 많아요. 아니면 2하고 마이너스 2. 보통 그 정도 넣으시면요, 0 돼요. 그래서, 그럼 얘를 뭐로 얘가 이제 뭐로 인수분해가 되냐? 뭐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냐? 뭐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겠죠. 마이너스 이제 근이 됐었으니까 일정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나눌 건데, 자, 도리점 쓸 거야. 4차항계수 몇이죠, 지금? 4차항계수? 1이죠? 3차항계수 있냐, 없냐? 없죠? 3차항 없죠? 그럼 몇이라고 써야 돼? 0 써야 돼요. 자, 차수 잘 보세요. 4차 1, 3차항 없으니까 0 쓰시고, 2차항은 마이너스 2, 1차항은 마이너스 3, 상수항은 마이너스 2. 차수별로 이렇게 하나씩 떨구면서 하나씩 다 쓰셔야 돼요. 안다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없는 거 0 무조건 써야 된다. 안 쓴 순간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로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둘째로 쓰는 겁니다. 그냥 내려와요. 다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곱해요. 마이너스 1이죠? 더해요. 마이너스 1이죠? 곱해요. 1이죠? 또 더해요. 마이너스 1이죠? 곱해요. 1이죠? 또 더해요. 마이너스 1이죠? 또 곱해요. 더해요. 0. 당연히 나눠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뭐냐? 나누어지는 수죠. 당연히지만 상수 1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3차항의 개수 밑에서부터. 그래서 쓰시면 되겠죠.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인수분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슬프지만 한 번 더 해야 돼. 왜냐? 2차식이 안 나왔죠. 이게 슬픈 거죠. 4차식은요. 2번이나 해야 돼. 이게 귀찮은 거야. 몇 차가 나올 때까지? 2차가 나올 때까지. 너무 귀찮아요. 4차는 싫어해요, 선생님도. 왜냐? 복잡해서 싫어요. 그냥 계산이 짜증나요. 뭐 되게 어렵냐? 뭐 인수정리 2번 쓰면 돼요. 그럼 여기다 또 0 들어가는 거 이제 대입해 보겠죠. 난 이번에 뭘 넣어볼 거냐면, 하느님 이번에 2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얘를 이제 또 인수분해 할 건데, 3차식을. 이번에 누구 넣는다고 x에다?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0이 되는지 봅시다.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은 2의 세제곱이니까 8. 2의 제곱은 4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되네. 오! 찾았어요. 저 3차식의 근은 뭐가 된다? 2다. 그럼 얘는 또 뭐를 인수로 가지는 거죠? 얘는? 요 부분은? 요 부분은 x-2를 인수로 가지겠죠. 그럼 여기를 또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재활용하기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있어요, 개수가. 재활용합니다. 당연하겠죠. 또 쓸 필요 없잖아. 여기 다 있잖아요. 재활용. 2를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2라고 하면 되겠죠. 재활용하는 거예요. 재활용 정식. 아니 뭐 여기 있는 거 또 따로 쓸 필요 있냐? 있는데 뭐 또 따로 써. 그치? 그래서 1 내려오고 2는 2 더하면 1 2는 2 더하면 1 2는 2 0. 그래서 여기 나오죠. 뭐가 나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죠. 그럼 이제 누구 보더라도 여기 근이 마이너스라고 2잖아. 이거 허근이랑 상관은 없겠죠. 마이너스 2가 허근이랑 상관없겠죠? 그럼 허근은 어디서 나오겠어? 허근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서 나오겠어. 그죠? 아니 설마 마이너스 1하고 2가 허근이랑 상관없죠? 큰일 납니다 진짜로. 그 정도면 여기 이제 허근이 나올 건데, 근데 요 2차 방향에서 이게 0이 되는 거. 결론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는 데서 허근이 나온 거예요. 그 허근을 우리가 뭐라고 보기로 했냐면 알파 베타라고 보기로 한 거예요. 문제에서. 그 보통 이제 인수를 안 되잖아? 그 뭐로 연결된다느냐, 아까 전에. 기억나냐? 기억나는데, 지겹게. 이혼도 못한다고. 근과 계속 연결 많이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허근인 거를, 선생님 저 허근인 거 어떻게 알아요? 증명하세요. 뭐 쓰면 되는 거야? 판별식.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b가 1이죠. 1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하면은 마3이 돼서 음수가 나오니까 허근 나오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니까 허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허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뭘 쓰면 되냐? 근과 계수 관계 쓰는 거야.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1이 나옵니다. 근과 계승관계. 공식 외워서 쓰면 되는 거죠. 뭐 근과 계승관계는 외우고 있냐? 우리 충하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냐? 우리 거기까지 안 갔던 것 같기도 하고. 응? 아니 뭐 거기까지 갔던 기억은 없죠? 응? 그죠? 그래서 나중에 외우세요. 개수. A가 2차항의 개수야. B가 몇 차항의 개수죠? 1차항의 개수예요. C가 상수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A, B, C가 정말 A, B, C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착각하면 안 돼요. A는 2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2차항의 개수니까 1인 거죠. 여기서 A는 1인 거예요. B도 몇인 거죠? 1. C도 몇인 거죠? 1.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야. 공식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A도 1, B도 1, C도 1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공식이 쓰면. 그래서 뭘 구하는 문제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는 거죠. 실 건데. 그래서 결론은 뭐 어떻게 되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된다. 이게 이제 고정공식 변형이죠.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한 다음에 빼기 2배의 알파 베타는 몇이다? 1이다. 1 빼기 2니까 몇이다? 답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제 곱셈공식 변형 뭐 맨날 나오는 거죠. 얘랑 누가 제일 많이 나오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번에 너네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앞장이 어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맨 앞장은 아니고 두 번째 페이지에 있었지. 맨 그래서. 아래에 있었어요. 내가 이것도 너네 그 시험 그 찍어줄 때 거기 하나 넣어놨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전에. 그래서 이게 다차방정식 푸는 거야. 그러면 다차방정식은 인수분해를 몇 번 써야 돼? 인수정리를? 2번 써야 돼서 더 귀찮아요. 그리고 2차 방정식까지 떨구면은 근과 계수관계랑 곱셈공식 변형은 그냥 자매품 같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지겹다. 선생님 이제 그만 보고 싶어요. 그만 볼 수가 없어요. 자,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안 할게요. 슬퍼하지 않으셔도 돼요. 애들도 별로 없고 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이제 유형 하나에 누가 되게 많이 했다고 우리 뭐 한 개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다 해야지 많이 공부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막 1차 방정식도 얘기하고 2차 방정식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얘기했지 뭐 많이 한 건 없어요. 유형 2번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유형 2번은 여러분 좀 친숙할 수 있어요. 좀 친숙할 수 있어요. 중3 때부터 이제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지. 좀 친숙하지 않냐? 694번. 얘도 이제 전개하면 4차 방정식이 나오긴 하거든요. 얘는 누가 보더라도 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자, 우리 충아, 얘 딱 보는 순간 뭐 해야 될 것 같냐? 얘 4차 방정식이 하거든, 전개하면? 뭐 해야 될 것 같냐? 어? 인수분해, 그치? 딱 봐도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인수분해야 되냐? 딱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뭔가 치환해야 될 것 같은 강력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기 있다. 같은 모양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 할 때 공통부분 치환해가지고 인수분해하는 중3 때부터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공통부분 치환하는 거는 내가 몇 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무조건 크로스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돼요. 안 되잖아? 잘못한 거. 망했어요.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만약에 내가 A로 취했다 봐봐. 대문자 A로. 쓸게요. 대문자 A로 취했어. 여기서 인수분해 못하면 진짜로 이제 그 한강물로 가야 될 필요가 생길지 몰라요. 어? 누가 보더라도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죠? 안 보이냐 이거? 이거 충환아 크로스 인수분해 보이냐? 보이냐 안 보이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뭐 A-4랑 A 플러스? 이거 될 거 아니야.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크로스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야죠. 컴백홈. A 대신에 이제 뭘 다시 대입한다? 다시 A 대신에 뭐 대입한다? X제곱 마이너스 3x를 대입하는 거죠. 다시 컴백홈. 그래서 A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해요. 그럼
그럼 이제 4차식이 몇 차식 몇 차식이 됐냐? 몇 차식 몇 차식이 됐죠? 2차 2차가 된 거야. 다시 끝난 거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에서 근을 찾으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찾으면 되는 거야.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돼요. 누가 보내려도 인수분해가 돼요. x-4랑 x 플러스 1로 얘는 뭐로 되죠? x-1과 x-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x가 이제 뭐가 되냐? 다 보이죠? 여기까지 했는데 근데 못 구했어. 이 사람이 아닌 거죠. 이제 4가 첫 번째 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어려우세요? 너무 쉬운 거 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좋아하는 고차 방정식. 아예 안 들어도 되죠. 응?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근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이제 식으로 썼냐 봤더니 모든 양의 근의 합을 구하래. 여기서 양의 근을 모르는 사람, 난 양수를 모른다. 빨리 얘기하세요. 여기서 양의 근은 4랑 1하고 2예요. 양의 근인데 뭐 마이너스 집어넣고 그러면 진짜 내 마음이 또 아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의 근끼리 다 어떻게 해라? 더해라. 이게 답이에요. 몇이겠냐? 답은 7이 되는 거죠. 답이에요. 끝. 너무 어렵나요? 야, 이 공통 부분이 있는 건 솔직히 말해서 못 풀었다. 좀 혼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 성원아, 이거 너 못하면 나한테 좀 혼나야 될 거 같냐, 안 혼나야 돼?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한테 이거는. 이건 진짜 공부 좀만 해도 맞을 수 있거든? 이거는 진짜 이거 못 맞으면 진짜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로 집에 와서 좀 몇 개 연습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하면 나한테 혼나요. 자, 697번 하나 더 풀어봅시다. 야, 얘도 많이 봤어요. 야, 얘도 이제 인수분해 할 때 여기 좀 지겹게 봤어요. 이제 보는 수니까 공부 좀 했던 애들은 너 또 나왔냐? 아이씨, 넌 내가 아이씨. 그래. 누구누구 먼저 전개해야 되겠다. 너 치환하려면 누구누구 전개해야 돼. 딱 보자마자 아는 친구 있을 거예요. 너 또 나왔냐? 그런 친구 없냐? 어? 자, 여기서 얘도 4차 방정식이긴 하거든요. 이 x 4번 곱하니까 1차식 4번이 4차 방정식인데 이거 공통부분 치환하려면 누구랑 누구끼리 먼저 곱해야 된다고 했냐면 탕수항끼리 더해서 같아지도록. 그러면 왜 탕수항끼리 더한 게 같아야 되냐? 탕수항에 더한 게 1차항의 개수예요. 우리가 이제 다 알잖아. x 플러스 a, x 플러스 b를 얘를 곱셈 공식에서 전개를 딱 때리면 이렇게 돼요. 대인차 정리하면. 들어오세요. 그래서 요 1차항의 개수가 전개했을 때 이 상수항을 더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더해야지 똑같이 나올 것이냐? 깔맞춤의 시대로 이제 가는 거죠. 어떻게 더해야 되겠냐? 마이너스 1하고 5? 이 두 개 넣으면 몇이야? 플러스 4죠. 얘도 이렇게 넣으면 몇이야? 플러스 4죠. 이렇게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까지 똑같은 모양이 나오도록 전개하는 거예요. 항상끼리 더해가지고. 이제 선생님, 더해서 똑같은 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부터 전개하는 거죠.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4x 7 마이너스 21 이렇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치환할 게 보이냐 안 보이냐? 승환아, 치환할 게 보이냐 안 보이냐? 여기 보이냐 안 보이냐? 여기 보이냐 안 보이냐? 여기 똑같은 거야. 치환해야 될 것 같아. 강력한 그 의지. 얘를 이제 대문자 A로 이제 치환하는 거. 대문자 X로 치환한 애도 있는데 뭔가 겹치어서 보이잖아. 소문자 X. 나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전개 때리면 내가 치환하는 문제들은 나 다시 해야겠게. 크로스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잘못 본 거예요. 무조건 돼요. 날 믿으세요. 선생님 믿어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이제 전개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전개를 여기 때리면 a제곱 마이너스 26a 플러스 105에다가 55를 더하니까 160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전개를 때리면. 그럼 100% 크로스 인수분해가 돼요.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냥 없다고 얘기했어요.
안 되는 경우에 본 적도 없어요. 그럼 얘는 뭐로 인수분해냐면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16으로 하면 더 이상 나오니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a-10, a-16은 0이에요.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컴백홈. 오늘 태연이 안 온다? 네, 들었어요. 성사에서 열심히 놀고 있대요. 노잼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애들만 뭐 잘 놀겠죠. 그 고양제 중학교 애들끼리만 신나게 놀고 있지 않을까? 난리 나죠. 거기는 뭐 재밌게 놀고 있고 이제 성사에 있는 애들이 이제 찌그러져 있겠죠. 그죠? 되게 외톨이스러워. 자, 그래서 이제 a 대신에 누가 들어간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0.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6은 0이 되는 거죠. 너무 쉽죠? 딱 보면 알겠지만 아쉽지만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때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실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보다 판별식을 써보는 거죠. 식이 나오냐. 그래서 요거의 실근이 나온다고 치면 자, 요거 x제곱 더하기 4x 10 판별식을 쓰면 2의 제곱 4 빼기 마이너스 10은 14 0보다 크네요. 오, 식은 당첨.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당첨.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이 알파 베타가 나온다고 할게요. 둘 다 실근이에요. 얘도 이제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6은 0이라는 것도 요거의 근은 감마 데이터? 데이터. 감마 데이터. 좋죠? 감마 데이터? 감마 데이터. 요거 이제 많이 봤던 거죠. 그래서 얘도 판별식 써보면 짝수 판별식 써보면 2의 제곱이니까 짝수 제곱이니까 4 빼기 마이너스 16에서 22여서 0보다 커요. 얘도 실근이에요. 얘도 실근, 얘도 실근. 판별식을 쓰니까 둘 다 실근이다. 둘 다 실근이에요. 그래서 2차 방정식까지 왔는데 둘 다 실근이에요. 근데 그 실근들은 다 어떻게 나가는 문제에서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래. 그때 뭐라고 딱 생각나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여기서 두 근의 곱을 찾아요. 알파 베타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0이 돼요. 근과 계수의 계속 써요. 되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도 근과 계수가 감마 데이터를 딱 곱해버리면 뭐가 된다?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죠. 두 개씩 곱한 거 했어. 그럼 마지막에 뭘 찾으면 되냐? 네 개 다 곱해요. 그럼 이 두 개 어떻게 하면 되냐? 곱하면 되죠. 그럼 네 식은 다 곱하는 거잖아. 얘도 실근, 얘도 실근이야. 판별 다 써봤잖아. 내가 또 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 써보지 않아. 내가 다 알아보기 전까지는 실근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다 써본 거죠. 판별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다 곱하면 돼요. 자, 요거를 두 개를 딱 곱해서 그러면 결론은 문제가 뭘 구하는 거다? 알파, 베타, 감마, 데타 모든 식은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구하는 건데 알파, 베타 곱한 게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감마, 데이터 곱한 게 마이너스 16이니까 답은 뭐가 된다? 16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자매품으로 계속 뭐가 나오고 있냐? 근과 계수 관계 계속 나와요. 지겹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심심하다 보면 또 고생문식 변형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차원식 인수분해만 할 줄 알면 지나가던 강아지도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 파트를 잘 복습하면 된다. 자, 그러면 다차 방정식 중에서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 거 치환하는 거 나왔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우리 서희야? 유형 3번 누구죠? 유형 3번 누구냐? 이름이 뭐냐? 유형 3번 보이십니까? 고차 방정식 유형 3번 걔 이름이 뭐였죠? 방정식 소리. 이름인데 4차 방정식인데 그 모양 있잖아. 이 모양. 유형 3번으로 가면 이 모양 있잖아. 이 모양. 이거. 이 모양, 이 다차 방정식에서 이런 모양을 우리가 뭐라 불렀던 적이 있어요. 인수분해 파트에서 불렀다니까. 목 놓아서 불렀죠.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오마이갓. 수학 접을게요.
아니 이름 좀 알아줘. 너무 이름을 모른다. 보기차식. 짝수창만 있어가지고. 짝수창만 있죠. 봐봐 여기 홀수는 망다시켰잖아. 홀수는 다 없잖아. 이게 짝수창만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그냥 짝수창만 있는 단차 방정식이 뭐라 불렀냐면 복이차식이라고 불렀어요. 그 왜 복이차식이라고 불렀냐? 얘를 x제곱을 만약에 a로 치환하잖아. x제곱을 a로 치환하면 이게 2차 방정식이 나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복이차식이라고 부른다. 치환하게 되면 2차식이 된다. 제곱이지. 그래서 복이차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이름은 뭐 약간 더블 2차식 느낌? 좋죠? 그럼 얘는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두 가지로 연결된다고 배웠어요. 인수분해 때. 기억하시나요? 우리 서희야? 네. 기억하십니까? 얘 인수분해 뭐로 되는지 아니요. 기억 안 나요? 얘도 다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파트는 그냥 딱 암기해서 푸는 방법으로 그냥 암기하면 끝나는 파트예요. 뭐 선생님 다른 게 나오면 어떡하죠? 안 나와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낼 수밖에 없는데 인수분해가 되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뭘 어떻게 다른 거 내? 그거 못 푸는데 그 많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00% 이게 나오는 건데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됐을 때 곧바로 되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이냐? 698번이야. 698번, 699번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그 밑에부터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또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패턴적으로. 그래서 이때 인수분해 때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얘를 보면서 껌이군. 그다음에 보고 이제 인수분해 때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아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안 보일 줄 알았더니 또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짜증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부터 들어가 봅시다.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고 인수분해가 크로스 인수분해야. 그래서 인수분해라는 건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크로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집니다. 무조건. 안 바뀌어지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못 풀어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것부터 볼게요. 그게 바로 698번입니다. 그래서 698번 맞을 때 제일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너는 누구냐? 그때 나는 보기차식이다.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야 근데 이거는 딱 티 나지 않냐? 딱 수창만 있어서 좀 티 안 나냐? 서희야 이거 좀 티 안 나냐? 보기차식. 티 안 나냐? 봐도 잘 모르겠는데 보기차식. 나네요. 딱 다차식인데 이제 홀수차가 좀 없다. 좀 왕따 시켜놨다. 그럼 이제 보기차식. 그럼 얘는 누가 보더라도 인수분해 되지 않냐? 크로스 인수분해 다 되지 않냐? x제곱으로 하면 느낌 딱 오지 않냐? x제곱 여기 뭐가 되냐? 약간 크로스 인수분해 있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곱하면 나오죠. 그래서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그냥 크로스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꼭 치환해야 돼. 이거 안 치환해도 되겠죠? x제곱으로 해도 그냥 보이죠? 안 보여? 보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4. 그럼 이게 또 끝나는 게 이게 2차식, 2차식이잖아. 뭐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도 풀면 되겠고 인수분해 안 되면 뭐 쓰면 되는 거야? 그네 공식 쓰면 되겠죠. 근데 이건 뭐 인수분해 되잖아요. 합차로. 이 정도 인수분해는 아니잖아. 앞에 제곱, 뒤에 제곱 빼면. 이거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각각 이렇게 인수분해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건 나오죠.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이게 이제 1하고 마이너스라고 2하고 마이너스. 이게 이제 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뭐 이런 거예요. 뭐 너무 어렵나요? 결론은 이게 여기다 대입하면 손해받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뭐야? 여기다 다 뭐 하래? 이게 뭐 알파, 베타, 감마, 데타라고 한다고 치면 다 절대값 씌워서 더하래. 뭐 절대값 씌우면 얘 1이겠고 얘는 몇이야? 1이겠죠. 얘는 2겠고 얘는 절대값 씌우면 2겠죠. 답이야. 6이. 끝. 절대값 씌우면 이제 마이너스 다 플러스 바뀌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죠?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이게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뭐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못 풀면 쳐 맞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나 이거 모기사씨 나오면 그 크로스 인수분해 되는 거 나왔는데 틀리면 나한테 혼나는데 이건 뭐 연습을 안 한 거죠. 이거는 뭐 누구나 보더라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야 근데 인수분해 되는 거 되겠냐? 야 너무 쉽잖아. 뭐 보통 서희야 인수분해 되는 거 되겠냐? 안 되는 거 되겠냐? 이거 봤을 때
안 되는 거 내겠죠.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몇 번이냐? 700번, 뭐 701번,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우린 누구로 갈 거냐? 701번으로 가겠습니다. 706.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크로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자, 이렇게 갔는데, 딱 보는 순간, 너는 누구니? 복이 자식. 그죠? 딱 보는 순간, 복이 자식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크로스 인수분해 되냐? 예? 어떻게 36까지 어떻게 조정을 해놓고 크로스 하면 뭐, 요원합니다. 어떻게 되겠냐? 크로스 인수분해 되겠어? 36 어떻게 뭐, 94? 어차피 뿌리뿌려봤자 어차피 너무 안드로메다로 가는데? 이게 플러스니까 뿌리뿌리 아니면 마마잖아. 뭐 뿌리뿌리도 안 나오고 마마는 더 안 나오죠. 마마는 뭐 음수가 돼야 돼. 크로스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이때 크로스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런 게 나오겠지. 야, 크로스 인수분해 되는 건 좀 쉽잖아. 이거 뭐 되겠냐? 그래서 이제 크로스 인수분해가 이제 안 될 때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런 걸로 바꿔야 돼.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 이거를. 사실 기억나니? 저뭐 만들어서 뭐 걔가 만들어가지고. 그지, 그렇게 막 만들어. 자, 그지. 맞죠? 그래, 뭐 만들어야지, 이렇게. 네 맞죠. 그니까, 어떻게, 제곱식을 만드는 거. 그죠.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나? 당연하죠. 우리 성훈이는 전혀 기억 안 난다는 얼굴로 지금 딱 보이는 것 같은데.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빼면 된다고요? 뭘 빼죠? 어떻게, 뭘 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잘 보세요, 이제. 봐봐. x 4제곱은 뭐의 제곱이냐면, x제곱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뭐의 제곱이라고요? x제곱의 제곱인 거고. 36은 뭐의 제곱이죠? 6. 6도 되지만, 마이너스도 합시다. 뿔마 6의 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두 가지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건데, 이거를 조합해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두 가지로 만들 거야.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이게 덧셈으로 할 때, 뺄셈이면은 x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두 가지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자, 봐봐. 이렇게 쓰면 당연하겠지만, 우리 다 배웠잖아, 극성공식에서. 얘 제곱 따면 여기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얘 제곱해서 나오잖아. 얘 나오잖아. 6도 제곱하면 상상이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두 개 곱한 다음에 몇 배 해주면 되죠? 2배 때리잖아. 그러면 어차피 얘 제곱하면 얘 나와. 얘 제곱하면 얘 나오니까 어디만 깔맞춤을 시켜주면 되냐? 가운데 2차항만 깔맞춤을 시켜주면 돼요. 몇 차항만 깔맞춤을 시켜야 된다고요? 2차항. 그럼 봐봐. 이게 지금 2차항이 어떻게 나오냐면 두 개 곱한 다음에 2배니까 성원아 몇 나오냐?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몇 나와? 2차항 계수. 12가 나올 거 아니야. 12x제곱 나오잖아. 그럼 12x제곱에서 3x제곱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얼마 빼야 돼? 12x제곱이 됐는데 얘랑 똑같이 맞춰주려면 뭐 더 빼야 될 거 아니야. 12x제곱에서 3x제곱 되려면. 시간은 얼마 빼야 되는 거 아니야? 12x제곱이 3x제곱 되려면 얼마 빼야 돼? x제곱이. 이게 지금 가운데가 12x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가운데만 보자 이거야. 어차피 여기는 다 깔맞춤으로 나왔어. 제곱하면 다 나오니까 깔맞춤 끝난 거야. 가운데 것만 보는 거야. 제곱한 건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곱하면 12x제곱이지. 얘가 3x제곱 되려면 얼마 더 빼야 돼? 12x제곱이 3x제곱이면 9x제곱 빼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9x제곱 뺀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이때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완전제곱식이 돼. 근데 얘는 봐봐. 얘는 가운데가 뭐가 되겠어? 당연했지만. 서희야. 마이너스 12x제곱이죠.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가려고 그러면 빼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더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이게 나와야 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5x제곱을 더해도 똑같아지는데 이렇게 덧셈으로 가는 경우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얘는 어땠다? 얘는 탈락. 근데 얘는 봐봐. 9x제곱은 뭐의 제곱이냐? 무조건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쪽이 3x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문제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한 걸로 빠지도록 무조건 바뀌어요. 안 바뀌게 내지가 않아요. 왜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운데 거 깔맞춤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저희가 완전 제곱식 무조건 나와요. 뺄셈으로 돼가지고.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이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럼 여러분 다 알겠지만 지금 이게 어떤 식이냐? 이게 이거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잖아. 그러면 우리 다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다 알잖아. 이거 뭐 중학교 때부터 맨날 배웠잖아. 효민아, 뭐로 인수분해 되냐? 야, 모른 척해요? 중학교 때 맨날 나오잖아. 두 식을 한 번 더하고 두 식을 한 번 뺀 거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야. 이게 a인 거고 이게 b인 거야. 이게 a제곱에서 b제곱 뺀 거니까 두 개를 한 번 더하고 두 개를 뺀 거를 곱한 거를 인수분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더해요. A 더하기 B잖아. 둘이 더해요. 둘이 더하면 뭐냐? 얘네들이 더하는 거니까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내림차순으로. 그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6이 되는 거죠. 둘이 더하면서. 자, 둘이 빼요. 빼면은 얘가 마이너스가 붙겠죠. 내림차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인분이 된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자면 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될 거 뭐냐? 이제 보기차식이 딱 만났어. 이제 보기차식이 만난 거야. 딱 만나는 순간 허이가 뭐를 판단해야 되냐? 일단은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면 쉬운 문제인 거야. 사실 뭐 이거 여러분들 뭐 되게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냥 잘 풀어요. 그냥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면. 근데 크로스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내가 한 것처럼 요거의 제곱 해가지고 이 뒤쪽이 안전제곱식으로 빼셈으로 묶여지는 게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오면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인수분해가 안 되면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것만 하면 이 문제가 나오면 날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날먹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오면 끝나는 거야. 왜 끝났냐? 2차식이니까 그냥 뭐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공식 써도 되는 거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공식 써도 되는 거고. 근데 보통 이제 근해공식 쓰기보다는 보통 뭐 많이 쓰냐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많이 쓰죠, 사실. 그래서 여기서 봐봐. 2차식 2차 때면은 요거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고 요거의 근을 감마 데이터라고 놓을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를 봅시다. 여기서 이제 701번에 보면 요거의 내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데이터라고 놨단 말이야. 그래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 얘가 뭐를 구하라고 했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더하기 데이터분의 1을 구하라고 했는데 100% 이런 문제들은 다 누구랑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곱셈 공식 변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공식을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3이 되겠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6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감마 더하기 데이터는 3이 나오겠고요. 근과 계수를 쓰면 감마 곱하기 데이터는 6이 나옵니다. 근과 계수를 쓰면. 그러면 봐봐. 두개씩 땅이 줬으니까 얘를 당연히 분수식인데 당연히 통분할 때도 어떻게 통분해야 되냐면 두 개씩 편가르기. 내 편, 네 편. 그래서 두 개씩 편갈라가지고 뭘 한다? 두 개씩 편갈라서 뭐 한다? 통분해. 왜냐? 깼어야 네 개 한꺼번에 통분하면 안 돼요. 집에 갑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통분하게 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로 통분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다 이제 베타 곱하고 알파 곱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곱하고 감마 데이터 곱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감마 데이터 감마 더하기 데이터로 나옵니다. 두 개씩 통분해가지고 쓰면 그럼 여기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6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3 더하기 6분의 3이 되는 거죠. 답은 뭡니까? 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차식에 근데 사실 보기차식이 그래도 공통부분 치환하는 게 제일 쉬워요. 공통부분 치환하는 거를 못 푸는 친구들은 별로 본 적이 없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크로스 인수분해하는 건 좀 쉬우니까 누구를 한번 연습해보냐 700번을 한번 바꿔봅시다. 요 용이죠 700번 크로스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요렇게 바꾸는 연습을 지금 도전 700번 700번. 똑같은 문제야. 이 유형이에요. 크로스 인수분해가 안 되는 유형이야. 한번 도전해보세요. 잠도 깰게요. 뭔가 졸린 것 같은 느낌 좀 있는데. 어? 여기 너가 배우다가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차방정식. 그쵸? 네가 나한테 근데 내가 그래서 나 앞에 다 배운 줄 알았잖아. 그래서 내가 다 배운 줄 알았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D인데 당연히 거기가 좋아하다고 했으니까 앞에 다 배웠겠구나 생각했는데 수가 D인 줄 알아요. 이렇게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다. 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진정한 뒤통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역시 의사소통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느끼면서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을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가 생기고 이제 잘못된 생각을 오해가 살 수 있다 서로. 그죠? 깨달아. 되게 중요한 사항을 이제 깨달으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안 하고 넘어갔네. 사실 거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2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 야 거기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이렇게 야 거기를 안 하고 넘어간 건 좀 그런 거 아니냐? 야 그거 뭐 이렇게 이상하게 넘어갔냐? 거기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 가르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데를 안 하고 넘어갔어요. 거의 자 700번 뭐 이제 인수분해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제 크로스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게다가 여러분들의 이제 습관이 너무 높지 않게 판단해서 이제 숙제도 좀 쉬운 것들로 이제 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공부에 대한 강력한 열의로 1등급을 받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있었나 서희는? 전혀 없죠. 2등급만 맞으면 만족합니까? 이제 3등급을 맞아도 좋은데 수학은 근데 애들이 공부 너무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때. 너네 평균 나왔냐? 하자. 아직 수학은 아직 안 떴어요. 네, 안 떴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 백양은 뭐 40점대 후반대나 뭐 좀 나온 것 같아요. 50점 정도. 왔다 할 것 같아요. 저희 6월 25일에 그래? 너네 좀 빨리 보내. 얘는 6월 30일 날 본다던데. 서현정은 언제 보는지 아니? 내가 찾아볼게. 7월에 봐? 이번에 조금 이렇게 분산되겠네요. 조금 분산되는 느낌으로. 일단은 화정 이번에도 주말에 꼈냐? 혹시 너네? 주말 꼈어 안 꼈어? 7월 1일까지 갑니다. 꼈어요 주말. 꼈어? 화정이 자주 끼더라고 요즘. 5일 꼈어요. 그치? 요즘 주말 껴서 요즘 잘 보더라고 요즘 화정이. 애들 평균 떨어뜨리려고. 평균 떨어져 그죠? 원래 그 주말 끼는 거는 애들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들이 보통 주말에 끼거든? 공부 안 하는 학교들은 주말 끼면 성적이 더 떨어져요. 왜냐면 주말에 열심히 놀거든요. 시험 볼 때 더 못 봐요. 옛날부터 이렇게 주말 끼는 학교들은 조금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들이 주말 끼어서 보통 시험 보고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거랑 학교는 절대 주말에 끼지 않아요. 평균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정이 나름대로 이제 공부 좀 하겠다는 걸 표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간은 그냥 일주일 평균 가는. 그렇죠. 그래서 쟤네가 이제 목금 월화니까 너네가 월화 수목이었으면 제가 이제 5일 보는데. 목금 월화 수목금 월화. 수목금 월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주 최악이네. 주말을 끼는 경우도 나중에 처음 보네요. 아니 좀 하진 학교도 있어요. 되게 짜증나죠. 근데 보통 백양 잘 안 끼고요. 서정도 잘 안 껴요. 이번에 중간 꼈냐 너네? 근데 서정이 이번에 간만에 공부를 시키겠다는 강력한 다짐을 했나봐요. 서정 내가 낀 거 거의 본 적이 없어. 서정 구가 만점 40명 나왔다는 그래서 보통이 그 제일 많이 주말 끼는 데가 어디였냐면 화정이랑 화수가 제일 많이 끼긴 했거든. 항상. 화정이랑 화수가 조금 주말 끼.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일 짜증나죠. 못 놀잖아. 주말 하나다 통으로 날아가니까 이제 기분이 좋진 않은데 약간. 주말 끼면. 성사 주말 끼면 성적이 더 떨어지겠죠. 성사는 주말 안 낄 거라고 난 믿어 심지 않습니다. 거기 지금 시대에서 이제 유급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공부 안 해가지고. 선생님 벌써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번 여름방학 없는 거다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성사 지금 벌써. 애들 공부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제 수학 선생님 벌써 마음 비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자, 700번 어떻게 잘 됐냐? 서희야? 어느 정도는 100% 됐다는 건 아닌 겁니까? 하면 하는데. 근데 왜? 안 해서. 좀 하세요. 할 수 있죠, 즉흥으로. 아니 뭐 엄청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너무 어렵냐? 성나 미션 성공? 실패. 잘 들으세요. 잘 들어. 두 번째 다시 시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크로스 인수분해 되는 거는 애들이 웬만큼 하면 된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걱정 안 하는데 이 인수분해가 크로스 인수분해 안 되는 걸 애들이 좀 어려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에 시험지 나오면 뭐 내겠냐 너 같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다 연습을 해야지. 그래야 연결이 충분하다.
그치? 그럼 봐봐. 내가 아까 전에 이렇게 크로스 인쇄 안 되는 거는 뭐, 16 가지고 해가지고 뭐, 8이 16? 뭐, 안 되잖아. 이거 마마 해도 안 나오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 누구를 봤냐? 다창이랑 상수를 보는 거야. 항상. 완전점식 만드는 거야. 누구를 본다고요? 다창이랑 상수. 일단 이게 보기 셋인지 알아야 돼. 봤는데 보기 셋인지도 몰라. 모르는, 완전 틀린 거지. 뭐,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뭐 맞히냐. 봤는데, 박서인지 뭐 김서인지 몰라. 그럼 벌써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뭐 망한 거 아니에요 벌써? 그럼요. 그죠? 그럼 이름도 모르면 뭐 망한 거죠. 나가리죠, 나가리. 이름은 알아야지 그래도 최소한. 뭐. 그래서 얘가 보기 셋인 알았는데 인수분해가 딱 안 돼. 그러면 봐봐. x의 제곱의 제곱인 거고 얘는 뭐의 제곱이 되는 거냐? 16은 뭐뭐의 제곱이 되는 거죠? 두 개가 나눠야 돼요. 뿔마 4의 제곱. 그러니까 4를 제곱해도 16이고 마이너스 4를 제곱해도 16이잖아. 그래서 얘랑 얘랑은 조합을 해. 누구 졸업하냐? x제곱 더하기 4를 이제 조합해가지고 제곱 때려. 하나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x제곱 마이너스 4를 제곱 때려.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봐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를 제곱한 게 여기 있는 거야. 완전 제곱식은 얘 제곱한 게 여기 있고 얘 제곱한 게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누구만 깔맞춤을 시키면 되는 거야? 가운데. 2차. 그러면 얘 2차는 뭐가 나와? 가운데 뭐 나오죠? 곱한 다음에 2배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얘 2차는 뭐 하나? 8x 제곱이 나온다. 그러니까 8x 제곱에서 12x 제곱으로 가려면 마이너스 12x 제곱 가려면 얼마 빼야 되냐? 8x 제곱에서 마이너스 12x까지 제곱까지 가야 돼. 얼마 더 제곱 빼야 되냐? 서희야. 8에서 마이너스 12까지 되는 거지. 얼마 더 빼야 돼? 야, 8에서 마이너스 10이잖아. 야, 8에서 마이너스 10 되면 마이너스 20 빼야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0x 제곱이 있어야 된다. 똑같이 이렇게 깔맞춤 만들어주려면 가운데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 봐봐. 20x 제곱은 딱 완전형식으로 묶이냐 안 묶이냐? 안 묶이잖아. 그럼 걔가 아닌 거야. 그럼 얘 가운데 곱게 얘는 곱한다면 2배 하면 되니까 2배 곱하면 마이너스 4x 제곱인데 2배 마이너스 8x 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가운데가.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얼마 더 빼면 되냐? 우리 효민아. 4x 제곱 빼면 되죠. 여기서 4x 제곱 뺐어. 딱 보는 순간 얘가 뭐의 제곱으로 딱 묶여봤더니 2x의 제곱으로 묶이잖아.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제가 완전 정식으로 묶여요? 안 묶이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저희 믿으세요? 그래서 이 4x 제곱으로 묶여지는 데를 바꿔요. 뭐로 바꾼다? 2x의 제곱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모양을 나오도록 바꿔주라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돼요? 안 되면 문제가 다시 한번 잘못된 거라고 했어요.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면 이제 합차로 간 거야. 합차로. 가운데 깔맞춤. 이 만들어준 가운데 깔맞춤. 그러면 한 번 더하고 한 번 어떻게 합니다? 빼가지고 곱하는 거야. 그냥 더하고 빼요.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 둘이 더하면 얘를 가운데 써줘요. 그냥 내림차수 정리. 2차, 1차. 우리가 또 동반 예의식으로 됐죠. 장유유소의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내림차수 정리해줘요. 그래서 한 번 둘이 더해. 그럼 x제곱 더하기 2x 빼기 4가 되는 거. 한 번에 얘를 빼.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4가 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은 더한 게 여기로 온 거고 뺀 게 여기로 온 거야. 가운데다 써준 거야. 왜냐면 내림차수 정리. 순서를 또 장유유서 또 순서를 또 지켜야 돼. 아주 또 끝발이 난 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음의 근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음의 근을 찾으래. 안타깝지만 근의 공식을 쓸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받았어요. 별로 그렇게 문제가 다 나오지 않지만 음의 근을 찾아야 되니까 봐봐. 이게 음의 근이 봐봐. 딱 여기서 의뢰한다. 문제가 좀 빠른 분들이 있으면 근과 계수근이 또 생겨요. 봐봐.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잖아. 양근과 음수다. 맞아. 곱해서 음수면 둘이 부호가 반대일 거야. 얘도 곱하면 마이너스 4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음근 하나 나오고 여기도 음근 하나 나온다. 왜냐면 곱이 음수니까 곱이 음수라는 거는 양수 음수 곱해져버려도 됐다는 얘기지. 둘이 부호 반대라는 얘기지.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쓰면 짝수 근의 공식을 쓰면 마이너스 b 프라임 B'이 지금 1인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1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A인데 플러스 4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근의 공식을 쓰면 마이너스 1이니까 B 프라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니까 1 뿔마 루트 1의 제곱에서 하면 1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5가 되겠고 여기서 근은 1 뿔마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음근은 마이너스 루트 5. 첫 번째 음근은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겠고 여기서 두 번째 음근은 1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옵니다.
이게 은근히. 둘 다 음수인 근이죠. 그래서 두 음액을 어떻게 해라? 이 두 개를 더해라. 뭐 그런 문제. 더 몇 나오겠냐? 그러면 마이너스 2루트 나오지. 이거 없어질 거 아니야, 더하면.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루트 5가 정답이 된다. 그런 거죠. 오랜만에 그래 공식을 썼어요. 거의 안 쓰는데. 정말 가무에 콩나듯이 안 쓰는데 가끔 쓸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밖에 나가시면은 이 연습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다시 다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까먹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나가서 하는 건 여러분들 뭐밖에 없냐면 인수분해 해보는 거예요. 인수분해 되면 이제 오케이. 뭐 근거 계산기 좀 써보고 되네. 오케이. 넌 내 손 안에 있어. 일단. 그러면 되는 거고. 우리 서희는 뭐 영상 앞에 거 봐도 돼요. 어제 영상이 있으니까 월수금 거 보시면 어제 월수금 찍었다. 그거 보셔도 돼요. 앞부분. 그래서 보면서 풀어도 돼요. 다시. 됐죠?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오늘 유형 4번까지만 하고 끝낼 건데 딱 하나 풀고 끝낼 거야. 요거는 4차 방정식 중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월수금반을 유형 5까지 했지만 우리는 이제 형투반을 천천히 나가고 있으니까. 자, 네. 이 대표 문제 4개도 나가서 못 풀고 연습 안 해가면 이제 처음 맞아야 된다. 이거 이제 혼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내가 높게 잡지 않게 하겠어요.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신생아에게 이제 젖을 주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주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키면서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703번. 자, 얘는 사실은 작년에 언제 나왔냐면 행신고등학교 때 나왔어요. 기말고사 문제. 그래서 이제 뭐냐, 4차 방정식 중에서 좀 그지 같은 게 있어. 봐봐. 4차 방정식 푸는 게 첫 번째 뭐가 있냐? 인수정리. 조리제법 쓰는 거만. 두 번째가 공통된 거 치환하는 거. 세 번째가 보기차지. 이게 다 안 돼. 인수정리도 안 돼. 공통부분 치환도 안 돼. 보기차식도 아니야. 근데 4차 방정식이야. 그럼 걔가 누구냐? 걔가 바로 얘. 걔가 바로 얘다. 703번이다. 4차 방정식인데 넌 누구니? 넌 뭐야? 그래서 아주 특수한 케이스예요. 너무 특수한 케이스여서 얘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안 나오는 게 좀 더 높아요. 난 개인적으로 안 나오는 게 좀 더 높다고 보지만 또 만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건데 봐봐. 얘 딱 보는 순간 몇 차 방정식이냐 서희야? 4차지. 근데 봐봐. 누가 보더라도 이거 인수정리 써도 안 돼. 연계도가 안 나와요. 다 넣어보세요. 1 넣어도 안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다 안 돼요. 공통부분 보이냐? 보기차식도 아니죠. 그러면 뭐를 의심해야 되냐? 개수가 대칭인 걸 의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개수 대칭은 뭐냐? 이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x제곱을 기준으로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 밖에 안 나와요. 봐봐.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여기 개수 몇죠? 5죠. 여기는 뭐죠? 5죠. 대칭이죠? 여기 개수 1이죠. 여기도 개수 몇이죠? 1이죠. 그래서 개수를 보면 1, 5, 마사, 5, 1인데 이의 기준으로 대칭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름은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뭐가 대칭이라고요?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이름은 또 끝발나게 또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잘 안 나오진 않아요.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인수정리.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맞으라 이렇게 딱 주고. 더 쉽게 되면 또 치환해서 되는 거. 치환하기 제일 쉽지 않냐, 사실? 아니? 치환하기 제일 쉽지 않아. 그다음 이제 뭐 좀 자매품으로 보기차식 나오다가. 보통 이제 셋 중에 많이 나와요. 근데 가끔 선생님께서 특별한 걸 원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가끔 나오는 게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얘는 해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선생님 기억나니? 뭐야? 예,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 개수가 대칭. 모르겠네요. 얘는 잘 모르겠죠. 대칭인데 잘 모르겠죠. 얘는 어떻게 하냐? 먼저 양변을 뭐로 나누냐면 얘는 딱 정해져 있어. 패턴이 그냥 암기야. 자, 얘는 뭐라고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암기야. 그래서 얘를 먼저 뭐로 하냐면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
양변을 어떻게 한다고? x제곱으로 나눕니다. x제곱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냐? 얘가 x제곱이 되겠고, 얘는 x제곱 나오면 5x가 되겠고, 얘는 x제곱 나오면 마이너스 4. 얘는 x제곱 나오면 x분의 5. x제곱 나오면 x제곱분의 1이 됩니다. 제가 딱 정리 패턴대로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암기죠. 이때 두 개씩 쌍을 또 쌓아요. 누구랑 누구랑 따냐? 얘랑 얘랑 딱 정해진 패턴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 이것도 그냥 뭐 많이 출제되진 않는데 가끔 나오면 애들 다 채워갖고 오더라고요.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이항 고차 방정식 할 때 같이 외워주세요. 인수분해 풀이법에 그냥 하나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 단원 중에서 고차 방정식 부분 좀 쉬워요. 그냥 딱 패턴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딱 해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나오면 그대로 또 풀고 그냥 끝.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가 조금 풀만한 부분들이 좀 단원이 좀 많아요. 중간에 보면 이제 뭐 경우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행렬도 되게 쉽거든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2차 부등식이에요. 그래도 뭐 나머지는 좀 무난하거든 단원들이. 근데 이제 2학기 중간고사가 문제예요. 그때가 좀 여러분이 싫어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근데 어차피 뭐 상대평가니까 내가 이제 죽으면 다 같이 죽은 거니까 어차피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어서 뭐 어렵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어려우면 니도 어려운 거예요. 어디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뭐 중학교처럼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렵다고 해서 뭐 나만 불리하냐 뭐 다 같이 죽는 거니까 뭐 죽는 가운데서 나만 어떻게든 한 문제라도 더 맞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렵다는 것 때문에 뭐 크게 뭐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상대평가니까 어차피 다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평균이 더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질 평균이 있었나요? 더 떨어집니다. 2학년 되면 더 떨어져요. 계속 나아져요.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밑에 계속 끌어내려요. 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수학 공부 솔직히 해서 스포자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봤을 때 그냥 3등급은 웬만하면 맞아요. 스포자면 안 돼요. 어떻게든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재수 없어서 좀 찍은 게 맞잖아요. 2등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기하지 않고 내가 선생님이 그냥 앞에서 이거는 해. 이건 쉬운 부분이니까 이건 해.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난 2등급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이렇게 대놓고 여기 좀 어려운데? 여기 좀 패스할까? 이런 거는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하라는 것만 해도 2등급에 가깝게 나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까지 막 내가 막 어려운 문제들 그냥 어려운 거는 다 어렵거든요. 다 같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봐서 알겠지만 어려운 거를 맞으면 성적이 올라갈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맞아야 될 걸 맞으면 성적이 올라가요. 다시 한번 해줄게요. 어려운 거는 그냥 운명인 거야. 그냥 이렇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맞춘 놈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는 거죠? 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효민이가 혼났잖아요. 지그재그를 찍어서 처음 맞았죠. 지게 찍지 말라고 이제 한 번으로 찍으라고 찍을 때. 왜냐면 뒤에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못 풀어요. 상위권 애들 빼고 다 못 푸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수학 선생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열심히 미친듯이 수학 공부하는 애들 빼놓고는 다 못 풀 거라 다 예상하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100점이 안 나온다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1등급 컷 해봤자 뭐 70점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대부분.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뒤는 다 찍는 데다. 그러니까 뭐 나는 어차피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했으면 그냥 뭐 여긴 어차피 찍는 거니까 그냥 찍으세요. 그냥 고민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찍는데 뭐 몇 번 찍 이런 고민도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앞에 거를 2번 푸세요. 계산 실수 안 하도록. 맞을 거 맞으시면 돼요. 그러면 등급이 나와요 그냥. 그리고 잘못해서 내가 찍는 걸 너무 잘 찍었어. 그럼 잘못하면 2등급이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략은 지금 이제 그걸로 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빡세게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 있습니까? 우리 전략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이거 따를 수가 없다. 너무 많이 공부해야 되는 전략이야. 이것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줍니까? 내가 마법사는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개씩 묶어요. 얘랑 묶어. 그 다음에 얘랑 5로 묶어요. 5로 이제 묶여서 5로 묶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제 얘를 치환합니다. 자, 이건 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냥 정해져 있어요. 패턴이. 얘를 치환해요. 얘를 A로 치환하는 거죠. X 더하기 X분의 1. 그러면 얘가 어떻게 표현되냐 이거죠. 얘가 어떻게 표현되죠? 외우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나는 이거를 선생님은 사실 고등학교 때는 그냥 야 여기서 요 모양 만들려면 이거 양변 뭐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성훈아 양변 뭐 해주면 나올 거 아니야. 딱 봐요.
얘가 얘 모양 만들어주려면 양변 뭐 해준다? 제곱하면 나오지 않을까? 제곱하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좌변 제곱하면 A 제곱이고 얘 제곱하면 얘 전체 제곱일 거 아니야. 얘 제곱되고 얘 제곱되고 곱한 다음에 2배니까 이렇게 돼. 자, 얘 제곱된 거 여기 쓰고 얘 제곱된 거 여기 쓰고 곱하면은 몇이냐? x랑 x분의 1을 곱했어요. 성원아 몇이냐? x랑 x분의 1 곱하면. 너무 쉬운 거 물어보니까 모르겠죠? 1이죠. 2배 하면 몇이야? 2. 곱한 다음에 2배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제곱하고 여기도 제곱한 거야 이렇게 치환한 다음에. 완전정식 만드는 방법이 쉽잖아. 얘 제곱해서 쓰고 얘 제곱해서 쓰고 곱한 다음에 2배. 그러니까 얘는 결론은 뭐랑 같은 거야? 얘는 이거 넘기면 나오잖아. 뭐가 되는 거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치환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얘는 a로 치환했죠? 자, 이렇게 딱 치환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거야. 딱 치환하는 순간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크로스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무조건 됩니다. 안 되는 문제는 잘못된 문제. 그래서 내림차 정렬을 해요. 오. 그럼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크로스 인수분해 무조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하는 게, 그러니까 얘를 A로 치환할 건데, 그 다음에 얘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이렇게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크로스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수가 대칭의 4차 방정식이 조금 치환하는 경우까지 만드는 게 좀 복잡해요. 근데 어차피 이게 딱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야. 이 패턴대로 무조건 가는 거야. 그냥 딱 머릿속에 외우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뭐 다르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있다 없다? 서희야? 없다는 거야. 그냥 딱 이 패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컴백홈. 아까 A가 뭐였죠? X 더하기 X분의 1이죠. 이거 써요. 다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X제곱 나눴잖아. 이제 뭐 하면 되냐? X제곱은 곱해줘요. X제곱을 곱할 건데 여기다가는 X 곱하고 여기다 X 곱하고 반반씩 나눠가지고 여기도 X 곱하고 여기도 X 곱하고 결론 X제곱 곱한 거야. 나눴으니까.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X를 곱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내림차 정리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이쁘잖아. 뭔가 이렇게. 그죠? 강박관념 있는 친구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하니까. 내림차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끝난 거야. 2차식 차이 생겨지고 인수분해 안 되면 뭐 그림을 쓰면 돼요. 여기까지 오는 거야. 계수가 대칭인 이거는 조금 짜증나죠. 그럼 실근은 어디서 나오냐? 실근. 한 배씩 쓰면 3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여기서 실근 나오는 거죠. 여기서 실근 나와. 실근은 그래무식 쓰면 x는 마이너스 3 짝수 공식 뿔마 루트 3의 제곱 9 빼기 1 그래서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8이니까 2 루트 2가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자, 여기 끝이에요.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